네, 안녕하세요. 차탄선생입니다. 자,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정책주 믿고 있었어요. 일단 올라왔는데 일단 우리가 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사실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여기 앞에 매물대 많잖아요. 그죠? 매물대 많은데 이 매물대 잡아먹으러 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단기적으로 물려있는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웹캡시가 먼저 올라갔거든요. 보게 되면 얘가 먼저 지금 주가가 상한가에 위치가 되었어요. 이 친구 같은 매물대가 위에 있잖아요. 보여? 매물대가 위에 있는 거? 지금 거래가 터진 구간이 여기 두 구간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죠? 매물대 보여? 위쪽에? 이 구간? 매물대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얘가 대장은 아니에요. 대장은 코나이가 맞고 코나이가 맞는데 지금 거래가 여기 위에 많이 있던 부분이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쪽에 매물이 있는 상태라서 상한가 맞아주기가 쉬운 거예요. 대신에 코나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매물대가 어디요? 지금이 매물대요. 지금 거래 터진 봉 3개 있잖아요. 여기. 그죠? 올라가는 봉.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요봉, 요봉까지. 매물대가 이렇게 잡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매물에 걸려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못 가는 겁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구간 일단 중요자리 뚫어줬기 때문에 돈 썼거든요. 돈 쓴 거예요. 돈을 써서 밀어 올렸습니다. 그럼 돈을 쓴 자리를 지켜줘야겠죠. 그러니까 4만원 구간, 4만 1천원 구간 요 정도 오늘 윗골이 안 달리고 만약에 끝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거 본다라고 했을 땐 보면은 요 정도 안 깨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요? 다시 또 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있죠. 뭐요? 5월 중으로는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급등 나오면. 우리 이제 매도 타이밍 잡을 건데 월봉상 이 구간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열려? 위에까지 열리죠. 그러니까 요 부분들 잘 확인해서 매도 타이밍 잡자고요. 자, 5월은 무슨 날이다? 5월은 정책주의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들이 힘이 없는 시점, 전쟁 이슈가 불거지는 시점, 미국 주식의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완료한 시점에 증시의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치 테마주에서 돈을 쓸어 담으셔야 돼요. 왜? 시장에 돈들이 뭐로 쏠릴 거니까 정치 테마주로 쏠릴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구간에서 이 정치 테마주, 특히 이재명 관련주를 최대한 많이 매수해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코나이 같은 경우도 제가 분명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은 뭐였어요? 굉장히 이상하다. 굉장히 이상하고 우리가 29,000원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유는 간단했어요. 정치 테마주가 분명히 5월에 날뛸 건데 지금 4월 시점부터 올려도 모자를 판에 누른다? 그럼 이건 5월에 한 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제가 이 37,000원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예상을 했어요. 무조건 기술자방 나온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아, 자리가 돌파가 나오면 슈팅인데 자리가 애매하다. 왜? 이 좋은 자리, 중요한 자리 지켜주고 있긴 한데 결과도 뚫어줘야 간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뚫어줬어요. 근데 제가 이 확률에 대해서 높이 본 이유는 하나입니다. 5월이 정치 테마주의 날이 되고 6월에 대선이니까. 그리고 가장 지지율 높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뭐요? 지역화폐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5월이 만약에 지나가기 전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말 아쉬운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5월에 맞춰서 주가를 끌어올려 주네요. 자, 그럼 이제 돈이 들어왔고 여기서부터 돈이 들어온 자리를 지켜주면서 이제 날아갈 준비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3주 정도 3주? 3, 4주 남았어요. 대선까지.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 신나게 칼춤 추는 거예요. 그냥 이 15일이라는 기간 동안 난리가 나는 겁니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화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겠죠. 세력들도 그래도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털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엄청난 변동성이 만들어질 거고 사실 우리가 상지건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뭐요? 수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따라하신 분도 있고 안 따라하시면 제가 웬만하면 따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만 한다고.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지지저항을 완벽하게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최근에 들어간 거 어떻게 들어갔어요? 자, 여기 들어가서 수익 챙기고 여기 들어가서 수익 챙기고 여기 들어가서 수익 챙기고 그죠? 이거를 지금 엄청나게 매수매도를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코나이 같은 경우도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빠르게 빠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분할 매도 해야 돼요. 자, 주가 급등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거래량이 터질 거고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부터 코나이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세력들이 정해놓은 목표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매물대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심리적인 매물대에서 차라리 물량을 털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야, 여기 매물이 얼마 없고 우리가 밑에서 매집을 많이 했으니까 여기 10만원 구간 뚫어버려서 달리자. 10만원 뚫으면서 설거지하자.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얘네들의 목표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거래량을 보고 뭘 판단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여기도 거래량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시면 우리가 거래량을 보면 어떻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거래량이 터지면 왜 위험하냐면 세력들의 목표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다. 10만원이 목표가인데 자, 얘네들이 10만원까지 목표가를 잡은 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터는 것까지 생각해서 평균적으로 목표가 10만원 잡은 거고 진짜 수익을 챙겨서 갈 수 있는 구간 6만원, 7만원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만원에 매도한 다음에 세력보다 비싸게 매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자, 우리가 그러면 평균적으로 6만원, 7만원 구간에 다 터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럼 6, 7만원 구간에서 목표가가 10만원이었는데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됐어요. 대량 거래가 붙으면서 개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야. 그럼 뭐야? 세력들 입장에서 올리면서 털고 내리면서 털려고 했던 구간대가 어딥니까? 6, 7만원인 거예요. 최고가는 여기여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3, 4만원 구간에 일정 물량 털고 올라가면서 물량 털면서 10만원 구간에 일정 물량 털고 내려오면서 물량 꽤 털면서 내려오면 뭐 6, 7만원의 물량을 다 터는 그림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올리는 과정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다 그냥 물량을 때려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세력들이 물량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6, 7만원 구간대 대량 거래가 붙으면서 개미들이 붙어주면 세력들은 거기다 그냥 때리고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뭐요? 세력들의 목표가가 10만원이 아니라 그냥 다 터는 구간이 목표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밑에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거의 어디서 바닥에 터져서 바닥.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분봉을 보면 우리가 1분봉으로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이 말도 안 됐어요. 이 4분 거의 4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이너스 22%를 뺐습니다. 22%를 빼고 중요한 건 뭐냐면 4분 동안 22%를 빼고 나서 이 며칠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 가격에서 물량을 계속 받았어요. 그죠? 이런 짓을 하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구간 매물도 이렇게 받아주는 흐름들이 나왔고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려면 여기를 뚫어줘야 된다. 그럼 돈을 쓰면서 밀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매물까지 받아서 더 가겠다라는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현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나이 이제는 조금 한숨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무슨 말이에요? 이 구간 매물 소화되면 바로 또 날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렸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니까 현 구간 분명하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당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내용 보면서 앞으로 코나이 어떻게 움직일지 바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코나이 영상 계속적으로 좀 찍어 드렸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코나이 급락했을 때, 그죠? 코나이 급락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제가 요날 개미 다 털렸다 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뭐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때 마이너스 하한가 갔을 때 한번 잠깐 볼게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근데 이게 지금 기본소득이랑 연관지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과하다라는 거예요. 과하다. 자, 이 정책 테마주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하락을 한다라는 것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하고요. 개미 털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왜? 6월 3일까지 이미 뭐요? 6월 3일까지 이미 대선에 대한 일정이 나와 있고 그러면 이 코나이 세력들도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대선 관련돼서 한번 해먹으려고 물량들이 들어온 걸 거 아니야. 이 당시에 이재명 관련 뭐요? 인물주가 엄청나게 하락하라고 코나이는 오래 올랐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갑자기 기본소득을 안 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밀렸다라고 하면 여기서 들어온 세력들은 바보인가요? 바보인가요?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러한 변동성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나올 텐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봤을 때는 36,000원 구간을 기술적인 반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36,000원 구간이 넘어가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뭐요? 다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이 보여질 수 있겠죠. 자, 보게 되면은 지금 35,000원, 36,000원 구간이 단기적인 저항선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넘어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00원 구간을 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일봉상으로도 음봉의 중심선 구간인 이 36,000원 구간을 넘어주는 것이 추세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이 양봉이나 이 음봉이 나왔을 때 이 중심을 그어놓고 이 중심에서 지지가 나오면 상승 추세, 이탈이 나오면 추세 이탈, 마찬가지. 음봉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내려가더라도 다시 기술적 반등 이후에 돌파가 나오면 상승 추세 진입, 여기서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밀린 뭐요? 하락 추세 유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 36,000원 이후에 추가적인 행보를 보자라는 건데 36,000원짜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상승에도 마찬가지로 앞선 구간에 이러한 저항을 맞고 나서 밀린 상태에서 이 저항 구간의 물량을 받아주면서 올린다라고 하면 세력들이 뭐죠? 물량을 매집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나이 잘 버티고 좀 끌고 왔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에 대한 관점은 계속적으로 이어갔었고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물량을 잘 보유해서 수익을 챙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정확하게 체크 도와드릴 거니까 현 구간에서 코나이 가지고 있는 분들 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요? 이제부턴 전고점 뚫고 급등 흐름 나왔을 때 뭐 해야 된다? 매도 타이밍 반드시 잡아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도 타이밍 언제 잡아야 되냐? 언제? 바로 5월 중순 넘어가면서 정치 테마주에 과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과열 아니에요? 지금도 과열이죠. 인물주 같은 경우는. 근데 정책주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과열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주에서 과열 흐름이 나올 때 우리는 확실하게 익절할 거니까 남들이 다 매수하러 들어올 때 우리 매도하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 잘 잡아서 대응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정치 테마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5월에 정치 테마주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뭐요? 정치 테마주 약세인데 기다리는 이유. 언제입니까 이거? 4월 중순이죠. 기다린 이유 하나예요. 재료가 살아있다라는 거. 6월 3일에 대한 재료. 그럼 6월 3일에 있는 재료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료가 언제 소멸될 것이냐? 5월 말로 갈수록 재료의 힘이 약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중순에서 5월 말 넘어가는 그 구간이 우리가 가장 적절하게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그 구간이 가장 개미들이 많이 꼬이는 구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매도할 거니까 코나에 들고 있는 분들 매도 타이밍 분명히 궁금하실 겁니다. 매도 타이밍 잡으실 분들 코나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코나이 정확한 매도 타이밍 제가 한번 분할로 잡아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코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강조드렸던 종목이고 사실상 정책 테마주에서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지금 주가가 한 번에 뛰어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 구간 걸려있는 매물대,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반드시 코나이 들어오셔서 매도에 대한 타이밍 꼭 잡아가세요. 텔레그램방 입장 무료고 영상 링크는 설명창에 또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간단하게 코나라고만 남겨주시면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5월 11일까지만 드리는 선물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6월 3일에 대선이죠. 대선. 지금 누구 테마주가 가장 많이 올라가요? 이재명 대선 후보 테마주가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우린 뭘 봐야 돼요?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주를 무조건 봐야 됩니다. 지금 코너에 올라가고 있지 않냐? 그죠? 근데 계속 수완하면서 올라갈 거란 말이죠. 제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2022년도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 테마주 7배 올라갔던 애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빠졌죠. 근데 얘가 지금 머리 들으면서 올라갈 준비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25년도에 이 정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머리가 꿈틀꿈틀하면서 올라갈까요? 결과적으로 대선 토론 때 이 정책에 대한 언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안 하더라도 상대방 쪽에서 분명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이 정책 정말 맞는 정책이었나요? 할 거예요. 근데 이 정책이 정말로 서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안 좋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오는 순간 뭐요? 날아가는 거예요 또. 7배 올라갔다 했잖아요. 상한가로. 또 날아갈 수 있다. 요즘은요. 정책 테마주가 대선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올라가요.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요거 대선 매집주로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자, 위에 번호 010-920-6329로 코너 남겨주셔서 들어오시고 추가적으로 대선 매집주는 또 뭐냐면은 저희 대선 정책주 매집주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는데 여기 잠깐 쭉 내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조기 대선 관련돼서 관련주를 정리했고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서 이제 국힘까지 이 관련주들, 이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전부 정리해놨는데요. 사실상 인물주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사실상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뭘 넣어놨냐면 바로 이 정책주 관련된 내용들이요. 아니 정책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분명히 하실 텐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22년 20대 대선이잖아요. 대선. 자, 이때 누가 대통령 후보였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이러한 정책주들이 지금 2025년 시점에 아직 나오지 않은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공약을 했던 정책이 다시 한번 2025년도에 공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러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 거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정책을 폈었던 이러한 내용들 중에 지금 2025년도에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정책주 제가 이 중에서 지금 이미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거든요.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는데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자 제가 이제 거래량이 좀 안 보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 지금 바닥에서 상한가가 2번 가고 강하게 눌려있는 상태인데 유통주식보다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2022년, 21년 당시에 여기서 엄청나게 올려서 위에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분명한 건 뭐예요? 위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파동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도 1,000원대고 그 다음 이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온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큰 거래량으로 잡아먹어줬습니다. 그 지금 내려와요? 안 내려요? 안 내려오죠. 위아래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5일선 지키고 있고요. 11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이 4월 중순 4월 말 지나가면 이 종목 엄청난 탄력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 미리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선착순 한 10명 정도만 무료로 오픈 드릴 건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하루에 10명씩만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위에 번호 010-9201
63ig으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이 정책,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이 정책주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고 종목까지도 공유 드릴 테니까 반드시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대선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